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에서 정말 의외의 인물을 손흥민을 대체할 차기 캡틴으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내용은 영국 디 애슬레틱의 소식을 기반으로 한 팩트임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부상 중인 로메로와 메디슨이 아니라면 누가 캡틴 완장을 찰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이번 주 손흥민의 아시안컵 출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호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아시안컵은 1월 12일부터 카타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있게 되는 공백 기간이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언제까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게 될까요? 바로 2월 10일까지 카타르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 번니와의 FA컵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엔지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출전하지 못합니다. 맨유, 브랜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와 번니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니를 상대로 승리할 경우에는 4라운드 경기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캡틴의 공백이 너무나 아쉬워질 토트넘인데요.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는 어린 토트넘 선수단이 굉장히 동요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현재 12골로 14골인 홀란드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2골 차로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는 손흥민인데 너무 많은 경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실상 홀란드가 손흥민의 공백 기간 동안 골을 많이 넣게 되면 득점한 경쟁에서 손해를 좀 보게 되겠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8강에서 탈락하더라도 복귀할 수 있는 경기는 브라이튼전 뿐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엔지 감독의 입장이죠. 엔지 감독은 이제 손흥민이 놓고 간 차기 캡틴의 완장을 주어야 합니다. 토트넘은 번니와의 FA컵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캡틴 임명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엔지 감독은 더 아쉬울 겁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8년째 토트넘에 몸담고 있는 팀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모범적인 모습과 언론에 대한 솔직한 태도, 팀 동료와 스태프,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유일한 선택지였죠. 그 이후로 일어난 어떤 일도 손흥민의 주장 임명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2명의 신임 부주장 중에 1명에게 완장이 넘어가야 합니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이 발표되었을 때 토트넘은 로메로와 메디슨이 부주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토트넘의 새로운 세대의 리더 그룹으로 탈바꿈시킨 결정이었죠. 지난 시즌 리더 그룹이었던 요리스 케인, 호이비에르, 에릭 다이어의 그룹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로메로의 부주장 선임은 토트넘에 입단한 지 2년 만에 이제 명실상부한 스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로메로는 항상 경기장에서 자신감과 권위를 발산해 왔지만 이제 베테랑 선수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구단 스태프들은 로메로가 이 역할을 맡은 이후 성숙함과 책임감으로 거의 즉각적인 변화를 보인 그의 반응에 만족해하고 있었는데요. 로메로는 부주장이 된 후 팀 동료들이 구단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거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메디슨은 부주장직을 맡기 전까지 토트넘에서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디 애슬레틱은 주장합니다. 이미 레스터시티에서 5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를 뛰었고 그곳에서 베테랑 선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레스터시티 이전 코벤트리 시티와 노리치 시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에도 나이를 믿지 못할 만큼 타고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데뷔하자마자 토트넘의 주축 선수가 된 메디슨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준비된 선수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네요. 이론적으로 토트넘에는 손흥민의 뒤를 이을 유능한 2명의 선수가 있다고 디 애슬레틱은 주장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둘 다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죠. 메디슨은 거의 2달 전에 입은 발목인대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이번 달에는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2월 22일 엔지 감독은 메디슨이 현재 1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3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친 로메로 역시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벤탄쿠르가 일요일 발목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한 것을 보면 선수들이 때때로 계획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버니 경기와 다음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앞둔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벤 데이비스는 지난 8월 풀럼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팀의 주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 이후 최근 9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데요. 벤 데이비스의 신뢰성, 책임감, 평정심, 자신보다는 팀에 집중하는 등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장으로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디 애슬레틱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노장 선수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더벤은 데이비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더벤이 곧 돌아오면 데이비스는 선발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 애슬레틱은 비카리오를 믿는 것이 더 대담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추천했습니다. 비카리오는 이번 시즌 모든 리그 경기에 출전하며 이미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선방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비카리오는 이미 구단 내에서 활기찬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보다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카리오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토트넘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캡틴 완장을 이어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메디슨이나 로메로가 부상에서 돌아올 때까지 포스테코글과 비카리오를 선택한다면 토트넘의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등장했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올해 토트넘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라고 주장했죠. 여기까지가 영국 디 애슬레틱의 주장인데요. 비카리오라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이지만 메디슨도 부주장이 된 것을 감안하면 비카리오의 캡틴 완장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비카리오는 그저 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수비수들과 빌드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죠. 디 애슬레틱의 주장대로 비카리오가 굉장히 활기찬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완장을 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새 저희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도 비카리오 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가능성은 최고참인 벤 데이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의 독특한 성격상 누구를 완장을 채울지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손흥민이 없는 기간 동안 토트넘이 흔들리지 않아야 손흥민의 꿈인 트로피, 최소한 탑4라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 있는 인물이 꼭 필요한 토트넘인데요. 손흥민의 공백을 채울 만한 캡틴은 중요한 순간마다 선수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주장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선수가 캡틴 완장을 찼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디 애슬레틱의 주장처럼 벤 데이비스나 비카리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그 순간 올해의 꿈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누르신 본인과 가족들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며 새해 복도 그 어떤 채널의 구독자보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